여러분 그 5장에서 그 데이터 기술 통계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제 기술 통계라고 하면 이제 추론 통계를 이제 다음 시간에 말 그대로 추론하는 거가 이제 추론 통계고요. 기술 통계를 하는 게 기술이라는 게 테크니컬한 어떤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립티브 설명하는 기술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설명하다. 그래서 그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의 그 특성, 뭐 쉽게 얘기하면 평균이 얼마냐, 분산이 얼마냐, 편차가 얼마냐, 차분위 값은 얼마가 되냐, 중앙값은 얼마가 되냐, 뭐 이렇게 최대값은 얼마, 최소값은 얼마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 기술 통계의 이제 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그 방법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빈도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기술 분석, 그다음에 교차 분석, 다차원 척도, 법 분석, 그다음에 그룹,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EDA라고 해서 탐색적 자료 분석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도 분석은 그 말 그대로 그 여러분들이 뭐 A 받은 사람, A 성적이 A인 학생의 수, B인 학생의 수, 뭐 이런 것처럼 그 어떠한 그 구간에 속하는 객체, 속하는 뭐 집단, 그룹, 개수 또는 이제 비율, 뭐 전체 개수를 그 개수로 나누면 이제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그 보통은 범주형 자료, 즉 범주형이라고 하는 게 뭐 남성, 우리 학과의 남성의 수가 몇 명이냐, 뭐 여성의 수가 몇 명이냐,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서울에 사는 학생의 수가 몇 명이냐, 뭐 평택에 사는 학생의 수가 몇 명이냐, 이런 걸 우리가 범주형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간을 나눠서 다 그 빈도를 그릴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이 있죠. 그것도 일종의 이제 그 데이터의 어떤 그 데이터 값이 차지하고 데이터 값의 범위 분포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분석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 평균 통계, 분산 편차, 뭐 이따가 보면 변동 계수, 외도, 첨도, 뭐 표준 그 편차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그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 이제 하죠. 우리 뭐 학과의 그 학생들의 키의 평균, 분산, 편차 뭐 이런 거 분포 구할 때. 그다음에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건 그 말 그대로 범주형 자료가 두 가지인 경우 남성, 여성 그 다음에 뭐 이따가 보면 남성과 여성의 뭐 직업, 남성과 여성의 직업이 이제 차이점이 있느냐를 이제 분석하고자 할 때 보통 이제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을 같이 얘기하는데요. 조사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해 봤더니 평택 지역의 남성과 여성의 직업에 좀 차이가 있더라. 남성들이 갖고 있는 직업과 여성들이 갖고 있는 직업 또는 그 대학교 졸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뭐 소득 수준 이런 것도 분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서로 간의 변수들 간의 교차, 크로스 태블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교차로 분석해서 유의한 결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차원 척도법은 멀티디멘셔널 이제 스케일링 메소드인데요. 여러 가지 변수들 간의 그 유의한 그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의 이제 그 값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통 유클리디안이라는 거리 디스턴스 이제 유클리디안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이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제안한 유클리디안 거리의 XY 좌표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두 변수 두 그룹이 두 집단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 XY 좌표 사이에 가까이 있으면
두 개가 상당히 유사한 이런 그 어떤 판별을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룹 분석은 아까 교차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다 일반적인 여러 개의 그 그룹에 대한 남성의 소득, 그 다음에 여성의 소득,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연봉에 따른 백화점 결제 금액 뭐 이런 거가 그룹별로 남성별로 여성별로 또는 서울에 사는 사람 뭐 지방에 사는 사람 여러 가지 그룹을 지어서 그룹에 대한 데이터를 평균, 분산, 편차, 뭐 합계 이런 거를 구하고자 할 때 쓰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럼 탐색적 자료 분석은 저희들이 이제 많은 데이터셋을 분석하고자 할 때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보는 게 좀 필요하죠.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를 해서 유의한 변수들을 좀 뽑아낼 때 이게 탐색적 분석 도구, 자료 분석 도구를 많이 씁니다. 이제 우리가 뭐 삼포도, 그 다음에 뭐 QQ 플랫,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탐색적 다로들이 박스 플랫이죠. 삼포도, 그 다음에 가지 줄기 도표, QQ 도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분석 대상의 데이터셋을 적재하고 데이터 분석 모형을 분석 모형을 이제 사용하기 전에 그 전에 데이터의 추세, 트렌드, 분석, 분포,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파악하는데 그림이 좀 도움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탐색적 자료 분석 도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시각화 도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했었죠. 그림을 그리는 거. 그것도 일종의 탐색적 자료 분석 도구로 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고자 하는 분석 모형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탐색적 자료 분석 도구가 서로 이제 많은 다양한 도구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기술 통계를 이제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보고 요게 이제 어떠한 명목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연속형이냐 이산형이냐 그러니까 연속형 자료 변수냐 이상형 자료 변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산형이 이제 대표적으로 범주형 자료예요. 범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남성, 여성 이게 명목 척도고요.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뭐 혈액형이 A입니까? B형입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명목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척도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색상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렇죠? 이게 이제 연속형이 아니라 이산형이죠. 이렇게 구분지어서. 근데 결국은 이제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대부분 모든 분석 도구들은 다 수치화 시켜서 에지 팩터라는 명령어를 써서 요인으로 이제 하죠. 그러니까 남성이 무슨 얘기냐면 남성이면 1, 여성이면 2, 여성이면 1, 남성이면 2 이런 것처럼 숫자화로 해서 결국 분석 로드 적재를 하긴 하는데 조사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셋으로서는 남성, 여성 이렇게 적는 걸로 저희들이 명목 척도라고 그러고 이런 걸 대표적으로 범주형 자료들하고 서열 척도, 순위 1등, 2등, 3등 그 다음에 좋아하는 색상은 무엇입니까? 있죠? 선호도 이렇게 보통은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할 때 많이 쓰죠.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서열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가 대표적인 범주형 자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속형 자료인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수죠. 위에는 정수를 값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정수가 이제 정수가 1이면 남성, 2면 여성 이런 개념이고 1.5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온도라든지 중량이라든지 매출액 이런 거는 0과 1,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값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속형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몸무게, 키 이런 게 이제 비율 척도고요. 여기가 어떤 0점에서의 의미가 이제 있는 거고, 매출액이 100원인 경우와 200원인 경우는 딱 2배가 되는 거죠. 그와 달리 등간 척도는 이제 그런 개념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10도보다 뭐 영하 10도가 그 어떤 그 마이너스 10의 온도 차이, 플러스 10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개념은 아니고, 기준점에서 얼마나 멀어졌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물가지수도 기준점에서 얼마나 멀어졌냐, 이런 개념이지, 약간 비율 척도와 다른 점이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명목 척도는 그 이산형, 비율 척도, 등간 척도 이런 거는 그러니까 명목적 설정도는 이제 그 범주형 이산형 자료고, 등간과 비율은 연속형 자료다. 그렇게 처리를 한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네 가지 척도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테이블을 가지고 이런 플랫을 그리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봤더니 우리 학교의 남성이 48%, 289명, 여성이 311명.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는 게 빈도 분석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 횟수, 이런 걸 측정을 하고자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료를 좀, 우리가, 가지고, 예제를 좀 들어볼 텐데요. 함수는 프리퀀시의 데이터와 플랫의 값을 true로 하면 그림까지 같이 나타내주고, 기본적으로 그림을 나타내주고, 이 값을 false로 하게 되면 그 그림을 안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이런 테이블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 데이터를 쓸 건데요. 저희들이 118페이지 교재에 보면, 요런 자료들을 다운로드를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다 갖다 놨어요. 워크 R이라는 C 밑에. 그래서 used car라는 게 이제 요 CSV 파일인데요. 118페이지에 있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 작업 디렉토리 안에 넣으면 됩니다. 이 자료는 그 차량이 연식, 그 다음에 가솔린이냐, 뭐 휘발유냐, 그 다음에 주행거리,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 이렇게 나타낸 자료입니다. 중고차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R을 이용을 해서 그 책에 있는 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폴더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set working directory를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여기에 보면 그죠? set working directory라 그래서 C 밑에 work R 요 작업 공간에서 우리가 있는 파일을 부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et 우리가 working directory 하면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파일을 읽고 불러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옵션은 뭐 상관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작업 폴더를 해야지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파일의 이름, 데이터셋의 이름을 used car,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신 대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요 read.csv라는 명령어를 써서 우리가 CSV 파일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헤더는 이제 뭐 앞에 글자 첫 번째 행은 헤더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일 인코딩은 우리 유니코드 방법, 그렇죠? EUCKR, 그렇죠? 인코딩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used car를 불러오고요. 요 데이터의 뭐 6가지 행의 값을 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가져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빈도 분석은 개별 항목별로 지금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브러리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인스톨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DSCR, 그죠? 그래서 인스톨 그 패키지를 해서 우리 필요한 그 패키지가 그 프리퀀시라는 함수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요 DSCR 그죠? 요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인스톨 이게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죠? 인스톨 패키지 이게 그 스펠링이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그때그때마다 분석을 위한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다음 라이브러리까지 함수를 쓰기 위해서 그 하고자 하는 그 분석 모형에 그 필요한 패키지와 그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이 그때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자주 쓰다 보면 좀 외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와 패키지를 불러오게 되면 이러한 함수 freq라는 함수가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앞에서 그 freq 그렇죠? data라는 데이터를 원래 그 가져온 유즈드카에서 CARS 다 쓰는 게 아니라 select 해가지고 SALECT 죠? 그 중에 이제 뭐만 쓰는 거냐 하면 MAKER 죠? 그 다음에 FUEL이라는 변수만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보면 freq DATA라는 거는 이제 이런 두 가지 메이커와 그 제조사와 그 연료, 가솔린이나 디젤이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freq, 그 다음에 테이블 1. 테이블 1은 freq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첫 번째, 메이커라는 걸 한번 그려보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플롯은 true로 하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제조사별로 그 빈도 분석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고, 이 true라 false로 하게 되면 그림 안 그리고, 그렇죠? 결과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freq table1 하게 되면, 그렇죠? freq table1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런 그 테이블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빈도와 퍼센트 전체 합을 이제 100%라고 보고, 전체 개수 4 나누기 70 4 나누기 70이 5.17%다 이런 얘기죠. 21 나누기 70이 30%. 이제 그거를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빈도가 되겠죠. GM대우라는 게 4개다 이런 얘기. 4개. 그죠? 4개. 그 다음에 대우가 GM대우. 그 다음에 르노삼성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그림이 약간 좀 이제 글씨가 커서 그런데 이거 두 번째 거 되겠죠. 기아. 그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빈도 그래프고, 막대 그래프도 여기 바플롯이라는 함수를 써서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파이 차트도 우리가 다 배웠죠. 그죠? 그래서 바플롯과 파이 차트를 그리고 그 빈도 분석의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분석은 우리가 평균, 편차, 그 분산, 표준 편차, 외도, 첨도. 외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표준 전기 분포를 생각을 하면 표준 전기 분포가 정확하게 종 모양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외도는 이제 그런 표준 전기 분포 이거는 0의 값을 갖고 약간 오른쪽 종 모양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외도 값이 양수, 왼쪽으로 치우치면 음수. 첨도 값은 이렇게 종 모양 원래 표준 전기 분포보다 위에 이렇게 좀 뾰족하면 말 그대로 뾰족하면 이제 그 양수고 약간 그 표준 전기 분포보다 더 늘어지면 밑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으면 음수 값을 갖는 외도와 첨도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그 최소값 알 거, 평균 알 거, 편차는 분산의 루트로 씌운 거죠. 얼마나 많이 그 데이터가 평균에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걸 나타낼 때 편차를 씁니다. 표준 편차 값을. 그래서 이 자료로 가지고 저희들이 그 describ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한 예제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자료는 요 airpollution.csv라는 아까 그 118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요 airpollution이라는 그 CSV 여기는 대부분 다 CSV 파일로 데이터셋을 이제 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연도별로 그 여러분들이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좀 보면 어디서 관측을 했냐? 그죠? 수사분동에서 아황산 가스 농도가 요거고, 요거는 일산화탄소, 오존지수, 요거는 이산화질소, 요거는 미세먼지 농도, 요걸 측정한 값입니다. 환경에 대한 값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평균, 분산, 편차 뭐 이런 거를 좀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면 그 결과가 뭐 자료가 몇 개냐, 랭스 배웠죠. 우리 민 배웠죠. 중앙값, 가운데 오는 값,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최대값 빼기 최소값, 레인지, 그 다음에 분산, 편차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CV 값은 이제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의 그 어떤 단위를 똑같이 맞춘 거죠. 분산 나누기 평균이 아니라 표준 편차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평균하고 멀어져 있느냐. 똑같으면 이 값이 1이면 편차하고 평균이 1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까지 크면 클수록 편차가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고 작으면 작을수록 뭐 편차가 작다라는 걸 판단할 때 우리가 coefficient of vari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동 계수. 그렇죠? 그 다음에 4분의 1수는 순위로 했을 때 1등부터 100등까지로 나눠 1%에서 100%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4분의 1수의 범위 3, 4분위 빼기 그 1, 4분위 이거는 상위 5% 이건 상위 이제 50%니까 미디언 값이죠. 중간에 오는 값. 그렇죠? 이거는 이제 95% 하위 5%에 해당되는 값이 차지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퀀타일이라는 함수를 써요. 퀀타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이제 요 값에 의미하는 바가 이제 요 퍼센트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희들이 요게는 지금 요게 이제 다 메이커와 연료가 정성이라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이산형 그러니까 이산형이 아니라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드라는 거는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도 되지만 저기 그 사용자 함수를 할 수도 있지만 모드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모드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요 prettyR이라는 패키지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최빈값이라고 하는 건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많이 출현한 값 이걸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머리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값을 동시에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외도와 첨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표준전기 분포 값을 가지고 표준전기 분포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위로 이제 표준전기 분포의 모양을 이렇게 종 모양의 왼쪽 오른쪽 기울기 그러니까 이게 퍼진 이렇게 생긴 형태를 외도라고 그러고 그렇죠? 오른쪽 왼쪽 치우친 형태 첨도는 위로 평균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종 모양은 외도가 양수값, 왼쪽 종 모양은 외도가 음수값. 그 다음에 그 표준전기분포보다 위로 이렇게 평균이 많이 있으면 이게 양수, 넓게 퍼져 있으면 첨도는 음수.
자, 그러면 디스크라이브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결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PSYCH라는 패키지와 라이브러리를 같이 설치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라이브러리만 나타내는데, 항상 패키지 설치 후에 라이브러리를 같이 설치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차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